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주요 지표 교육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지금 7월 달에 발표된, 7월 13일 날 발표된 CPI가 시장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줬죠. 단기간에 선물 지수를 거의 400에서 500포인트를 1분에서 5분 동안 밀어버렸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면서 말씀드리는데, 자, 일단은 최근에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예요. 이거를 통해서 차트와 비교를 해서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이제 CPI, PPI 이게 뭔지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CPI Consumer Price Index라고 해서 소비자 물가 지수고요. 일단 일반 도시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모든 소비 품목에 대한 가격 변동률을 종합 지수화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음식, 에너지, 차량, 의류, 의료 등 다양한 항목이 있고요. 지금 일단 적정 CPI 지수는 2에서 3%대를 지금 보고 있는데 현재는 정말 과도한 상황이죠. 계속적으로 3월 달이 가장 최고 피크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다가 지금 지속적으로 고점을 갱신을 하면서 이번 발표가 9%대까지 나와주면서 시장의 충격을 크게 줬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페드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게 이 CPI 적정 지수를, 소비자 물가 지수 인플레이션을 지금 확실히 잡으려는 움직임을 크게 가져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목요일 7월 14일 목요일 발표하는 PPI 지수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생산자 물가, 소비자가 체감하는, 소비자가 이제 실질적으로 가져오는 물가 지수고 생산자가 만들어낸 물가 지수인 거죠. 이게 프로듀서 프라이스 인덱스라고 해서 PPI. 그래서 제조업자, 생산자가 판매한 상품의 가격 변동을 종합 지수화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자재, 중간재, 최종재 가격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일단 소비자 물가 지수의 선행 지표겠죠. 일단 먼저 만들어진 품목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온다라고 하면 후에 이 만든 상품을 가지고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또다시 가격에 붙은 상태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받아지는 물건 자체 가격이 정해질 테니까 앞에 생산된 물건 때문에 마지막에 결국에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살 때 발생하는 금액과 비슷하게 가져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잘 보셔야 되고요. 이따가 차트 보고 조금 더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텐데, 어쨌든 지금 현재 경제 매크로 경제 흐름을 좀 본다라고 했었을 때 CPI와 지금 PPI의 괴리감 차이 자체가 계속적으로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가 어떤지, 이거에 따라서 어떻게 좀 측정하는지도 한번 보는 시간 있으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지표를 보기 전에 앞서 이런 게 붙어 있을 거예요. YOY. 그래서 이런 거는 year on year. 그래서 전년 동월 대비 혹은 전년 동기간 대비 증감률을 나타내는 거고요. M 같은 경우는 month, 달 기준으로 달간의 비교인 거예요. 전달 대비, 전년 대비. QOQ 같은 경우는 이제 쿼터. 그래서 분기 기준으로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근원이라는 말이 붙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근원 생산자 또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있는데, 일단 물가 변동률이 큰 식자재와 에너지 분야의 이제 가격 변동률을 제외한 물가 지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가장 최근에 인플레이션의 주된 원인이었다, 아니면 식자재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잖아요. 에너지, 오일 이런 부분들이 천연가스 할 것 없이 이거를 제외한 물가 지수예요. 그럼 가장 최근에 좀 생각해 볼 만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얘네를 제외했다라고 하면 확실히 근원 생산자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사실상 좀 많이 안정화됐겠네라고 했는데, 얘네 역시도 사실상 예상치를 지금 웃돌게, 아니면 그 예상치만큼 이 전달, 전년도, 전 분기 대비 다 비교를 해봐도 사실상 높은 수치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잡히기 힘들고 아직 크게 발생을 했구나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나와요. 지표를 한번 보시면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MON 전월 대비 어떻게 나왔냐? 0.6% 변동폭이 6%였다. 그리고 지금 이게 근원이잖아요.
그래서 에너지와 이제 식자재 가격을 제외한, 그리고 밑에 거 같은 경우 YOY니까 전년 동월, 년이죠. 전월이 아니고 전년 대비 에너지와 식자재 가격을 제외한 물가 지수 변동폭이 6%대였다. 간단하죠? 그리고 일단 지금 또다시 5월에 있는 그냥 소비자 물가지수 YOY 전년 대비 비교하면 8.6%.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전년 동월 대비 에너지와 식자재 가격을 포함한 물가지수의 변동폭이 8.6%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보면 어제자 발표됐었던 지금 CPI에 대해서 이제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여기 나오죠. 미국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얘는 좀 친절하게 전년 대비 전월 대비 이렇게 좀 YY, MOM 이렇게 안 나와주고 이제 그냥 한글로 지금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이렇게 지금 보시면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죠. 근원. 에너지와 식자재를 제외한,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자재를 제외한 소비자 물가지수가 일단은 지금 이전 달에서, 이전 달 지금 7월이잖아요. 6월 달에 발표된 게 작년 6월에 발표됐던 것보다 얼만큼 올랐는지 6%대 올랐고요. 그리고 이번에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그러면 예상치는 작년 7월과 지금 현재를 비교를 해봤을 때 약 5.7%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시장에서 예상치를 가져옵니다. 보통 며칠 전 아니면 뭐 하루 전까지 해서 이렇게 이제 가져오는데, 발표된 실제치가 지금 현재 5.9%대 나와준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시장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높게 나왔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연준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겠네.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증시에는 안 좋을 것이고, 그 충격이 고스란히 발표 때 나올 가능성이 크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겠죠. 그래서 지금 일단은 기본적인 베이스는 전년 대비 그냥 기본 소비자 물가지수가 어땠는지, 아까 이제 여기서 보여줬던 거는 전달 6월 달에 8.6% 나와준 모습이고, 이게 이제 전달치예요. 또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5월에 이미 다 나온 데이터를 6월에 발표하는 거고, 6월에 있던 내용을 지금 7월 중순에 발표를 하는 거죠. 7월 게 다 아직 데이터가 나오진 않았으니까. 7월에 나오는 데이터 자체는 8월에 발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시장이 지금 이전치도 8.6% 정말 어마어마하게 높게 나왔는데, 이번에는 전달보다도 더 높게 나올 것이다 충분히 예측을 했지만 그 이상 9.1%대까지 나와주면서 시장에 완벽한 충격을 줬었던 내용 중에 하나였죠. 자,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어제자입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그 몇 년 동안 본 거 중에 어떻게 보면 단기 1분 봉상 가장 큰 충격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발표하자마자 무려 발표 직전에도 11,830, 840 정도에서 970까지 130포인트를 들어올리면서 페이크를 주다가 실질적으로 발표하는 딱 30분 순간에 고점 920 정도, 930 정도 되죠. 그리고 저점 570. 그러면 얼마인가요? 약 400포인트 되죠. (940) 얘를 540이라고 했을 때, 1분 봉상 540이라고 했었을 때는 확실히 400포인트인데 400포인트 조금 안 되지만 결국에는 하락 추세 전체적으로 바닥까지 한번 지켜본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 CPI에 대한 지표 발표로 인해서 변동성을 지금 체크를 해보면 거의 지금 현재 900 후반대에서 400 후반대 나오다 보니까 500포인트의 변동성을 가져줬었다 라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발표 순간에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메커니즘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자, 일단 발표는 기다리는데 일단 예상치보다 이전치보다 높게 나왔다. 높게 나오는 것도 안 좋지만 예상했었던 것보다 더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이건 시장에 더 충격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어제 이 지금 CPI 발표에 따라서 내용 해석을 본다라고 하면 어쨌든 간에 지금 매수 관점보다는 매도 관점으로 시장을 볼 수 있고, 이거는 단기간에 지금 만약에 이 500포인트를 가져갔다라고 하면 한 계약 기준으로 약 12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구조예요. 내가 정말 무조건 떨어진다, 이거는 내가 버티는 시드도 있고 변동성 다 잡아주고 내가 무조건 매도 그냥 들어가겠다 라고 했었을 때는 약 1200만 원까지도 볼 수 있고, 어제는 이제 울고 웃었던 분들보다 웃는 분들이 좀 더 많았었죠, 어떻게 보면. 저 시간대에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내가 대응을 했다라고 하면. 그럼 이제 PPI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똑같이 충격을 주고 있는데, 일단 최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주목해야 되는 거는 CPI, 그 다음에 PPI랑 비농지표 발표, 그 외에 이제 물가와 관련된 모든 소비 지출이라든지 이러한 내용 자체의 지표들이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내가 지금 현재 가장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게 물가 안정이에요. 그래서 이 물가 안정에 대한 내용 자체를 가져가는 게 가장 1순위고, 그 다음에 고용 안정에 따른, 지금 현재 실업률이 너무 높은 상태에서는 공격적인 금리 인상도 사실상 많이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고용 안정이 어느 정도 됐다라는 것 자체도 오히려 안정이 됐다라는 신호가 준다라고 하면 시장에 그럼 조금 더 공격적으로, 원래는 빅스텝만 가려고 했었는데 이렇게까지 좀 시장이 아직 경기가 괜찮아? 라고 했었을 때는 더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가져갈 것이고, 그거는 되려 지수나 이런 부분들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요소니까, 이런 부분들은 시간대에 맞춰서 내가 정말 자신이 있다, 오늘 시장 변동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예측치로 잘 가져간다라고 하면 한 번씩 노려볼 수 있는 좋은 내용 중에 하나다. 어제자는 정말 기회가 있었고, 단 1분 만에 아니면 단 5분 만에도 정말 내가 막 여러 계약을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한 계약인데, 한 계약에도 거의 뭐 1000만 원대 수익을 낼 수 있었던 하루였죠.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지금 지표 내용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지금 기초 교육 가져와 봤습니다. 네, 추가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금 라이브 방송으로 계속적으로 교육은 드리고 있고, 지금 자료나 이런 부분들은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일단 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조금만 더 추가적으로 일단은 그러면 다른 지표들은 뭐가 있는지 간단하게만 딱 살펴보고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매주마다 발표가 있고, 이렇게 됐었을 때 이제 뭐 4주 평균 4주간 청구된 실업수당, 그래서 실업률이 얼마나 되는지 가늠을 할 수가 있고, 여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실업률을 통계적으로 보면서 향후 계속적으로 실업률이 너무 높게 나온다고 하면 경기 부양을 해줘야 되겠죠. 실업률이 안정화됐다라고 하면 조금 더 지금 현재 정책을 더 유지를 할 수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자, 어쨌든 지금 또 시장 예상치와 전주 대비, 요거는 제가 설명을 방금 드렸었으니까 패스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비농업 같은 경우가 뭐냐면, 작년 같은 경우,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 금리 인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언제 시작하냐를,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의 시기를 얘가 조절을 했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가장 1순위 지표 발표 내용이었고요. 이것도 이제 연도마다 흐름에 따라서 지금 현재 정책과 지금 현재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계속 바뀌기 때문에 뭐가 가장 중요해요는 지금은 의미 없어요. 계속적으로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보는 거지만 CPI, PPI, 비농, 그리고 FOMC, 페드, 파월 의장 나와서 얘기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은 그냥 다 중요하다. 거의 다 똑같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최근에는 그래도 CPI가 가장 크게 시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 보니까 큰 변동성을 띠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정리를 드리면, 자, 그러면 비농업 지표 같은 경우는 농업 분야를 제외한 산업 분야에서 고용 상황을 지수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얼만큼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직장들 했었을 때 고용이 어떻게 됐는지, 이게 고용이 이렇게 잘 되고 있다는 실업률과 어떻게 보면 좀 연관 지을 수 있고, 고용이 안정이 됐다라고 했었을 때 아까와 같은 내용과 사이클을 해서 시황 자체를 분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6월 3일 기준으로 일단 좀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얘 역시도 10분 만에 200포인트 가까운 변동성을 가지는 강력한 지표 중에 하나예요. 아직까지도. 근데 지금 CPI는 400에서 500포인트, 나스닥 선물 기준이에요. 선물 기준으로 이 정도 지금 변동성을 가져가고 있으니까 지금 시장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자마자 상승을 보여줬지만, 그러나 해석 자체가, 시장 해석 자체가 전달치보다 좀 낮아진 모습에, 그리고 고용 불안 및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급락하는 거, 요렇게 지금 전달에 어떻게 해석해서 어떤 차트 변동성을 가져갔고, 이런 데이터를 하나에서 두 개 정도는 좀 아쉽고요. 10개, 20개 이상의 데이터들을 보면서, 그러면 가장 현재 상황과 비슷한 내용과 해석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시나리오를 가지고 여기서 단기 매매를 보셨을 때는 성공을 볼 수가 있겠죠. 지표 발표 때.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지표 내용까지 정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